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정시 의치한 대학 진학 지원 전략 강의를 맡은 유봉여자고등학교 엄익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년도 정시 리뷰를 해보고요. 올해 정시 기본사항을 알아보고 정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세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는 돋보기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에 영향을 주는 기타 영향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2024학년도 정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 의학 및 약학 계열 최초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 변화를 보시면요. 2023년도 재작년 전체 모집 인원에서 작년에는 3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원은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포함한 전체 인원의 감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 2월 인원에 따라서 최종 인원이 변동되었고요.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의대를 비롯해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모두 나군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학 및 약학 계열 모집 인원 최종적인 인원입니다. 수시에서 2월대 인원들을 포함한 인원인데요. 최초 모집 인원보다 13명이 감소했지만 지원 인원 변화는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지원 인원이 조금은 감소했죠. 하지만 전년도의 지원 인원을 보시면 재작년에 비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에서 많은 인원들이 감소했고요. 반면에 약대는 인원 감소에서 상당히 큰 감소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대는 인원이 증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메디컬의 일반 전형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은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에서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대 인원이 지원율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경쟁률은 수의대가 높았었습니다. 모집 군별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것은 약대에서 경쟁률이 다군에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을 비교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치의대에서 좀 지원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년도 수능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치의대 쪽으로도 많이 썼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치의대, 한의대 지원이 높았고 반면에 수의대 지역은 지원이 낮았고요. 지역인재는 의치안으로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올해 지역인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권역별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변화를 보시면요. 재작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정시 지역 인재 전형 중 모집 인원은 부산, 울산, 경남권과 호남권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쟁률은 부산, 울산, 경남은 6.43대 1, 대구, 경북은 5.61대 1로 높았고 호남권은 오히려 3.5대 1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권을 살펴보면 이 경쟁률은 살펴보면 다군의 고신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제외한다면 실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쟁률은 3.89대 1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의 수능에 대한 선택 영역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가 위의 그래프는 전년도, 아래 그래프는 재작년의 점수 분포 그래프인데요. 1번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최상위권의 분포가 확대되었고 수능의 변별력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국어와 미적, 국어와 미적 기하, 그다음에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대를 로 분포되고 있고요. 이런 결과로 전년도에는 인문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에 유리한 구조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3번 구간에서 교차선 310점대에서 280점대로 하락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중위권도 재작년에 비해서 미적분 및 과탐의 선택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에서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수능은 가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에서는 변별력이 다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보다는 쉬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올해 입시에서는 좀 재작년의 결과를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보여집니다. 올해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상위권들은 오히려 많아질 것 같고요. 대신에 재작년 걸 비교하더라도 어려워진 과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면서 지원에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년도 수능의 성적을 단순 참고해서 분포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센 진학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국어, 수학, 탐구에서의 표준 점수의 분포와 점수에서 의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분포하고 있고 그 밑으로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자연과 인문 계열의 일반 학과들인데요. 전년도엔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인원이 감소하였고요. 특히 확통의 원점수와 미적분의 원점수를 비교했을 때 등급 1등급 컷이 92점과 84점이었고 반면에 표점은 132점, 133점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문 계열의 최상위권이 인원이 공백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 자연계 쪽에 메디컬에 지원한 학생들이 서영고의 일반 학과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의 분포가 보였고요. 교차 지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능의 가채점 결과 사회탐구의 표점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년도의 분포인데요. 올해 거를 좀 예상해서 보신다면요. 올해 원점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원점수를 가지고 한번 분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랬을 때 전년도와는 달리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인문계열 쪽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상위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지원 학생들이 전년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교차 지원을 쉽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일반 전형의 정시 충원 합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원 합격은 일반적으로 전년도에는 의대 기준으로 했을 때 다군, 나군, 가군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작년과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는 의학 및 약학 계열 모두 가군의 충원 합격 인원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반 전형에서 메디컬의 일반 전형에서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했을 때는 2023년도, 24년도에는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오히려 2023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고요. 2월 인원은 2023년 대비 전년도에는 17명이 증가했고 의대와 약대가 증가하고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는 감소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일반 전형 정시 충원 합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대학들이 가군에 포진된 메이저 대학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나군에 포진되어 있는 주요 대학입니다. 다군은 인하대, 순천향대가 있었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전년도에 연대부터 고대까지 수도권의 가군에 있던 상위 대학들의 인원이 충원된 인원들을 합산해 보면 37명이었는데요. 이 인원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37명이 다른 학교로 갔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이 인원들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을 포기하고 아마 등록을 포기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 중복했을 때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이렇게 연대부터 고대 이렇게 상위 5개 대학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 대기업 결과를 살펴보면 가톨릭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서울대에도 중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에서 보시면 경희대와 중앙대 충원 인원이 합치면 176명으로 많았는데요. 이 인원들은 가군에서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등에 지원한 학생들이 아마도 합격했기 때문에 경희대, 중앙대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보다는 후보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들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군에서는 인하대와 전년대 순천향대에서 418명의 학생들이 충원 합격되었고요. 이 인원들은 가군과 나군에서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올해 변수는 다군에 포진되었던 인하대학교가 군을 바꾸어서 가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올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올해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좀 예상되는 부분이 전년도 학생들은 가톨릭대와 서울대에 많이 동시 지원했다면 올해는 성균관대 인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대학교는 올해 면접 점수를 새로 반영하였고요.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좀 기피를 통해서 성균관대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균관대는 올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면접 역시도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PF 형태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톨릭대보다는 성균관대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인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요 대학, 수도권 대학에서 지원의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정시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학계열 최상위 학생들은 수능 경향 변화에 따라서 입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기본 사항에서 특히 올해 수능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의학학 계열에서 저희가 꼭 확인할 부분은 수능 영역별 난이도 영향과 그다음에 올해 새로 증원된 의대의 어떤 증원 숫자,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들, 그리고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가채점 결과를 한 기관, 입시 기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올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만점자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인원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작년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만점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은 100분위 100을 맞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표준 점수의 구간들이 상당히 넓게 퍼졌다면 올해는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화작의 1등급 커트라인은 94점으로 엄매는 92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능의 국어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수학의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만점자가 612명이 나왔고요. 올해는 좀 더 그 인원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년의 결과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시기관의 어떤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이 수학 점수가 의대 메디컬 지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수능 결과들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꼭 추후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확통은 92점, 미적은 85점 정도, 기하는 86점 정도의 1등급 컷을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의 시험 본 이후의 반응을 보고 또 최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미적에서 85점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집니다.
올해 영어 영역에서의 가치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수능이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올해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살짝 어렵고 대신에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1, 2등급의 상위 등급의 학생들의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수시에서 메디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영어는 대학별로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메디컬에서는 등급 간 점수차 등을 꼭 확인하면서 입시에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어 성적은 아마 1등급이 6%에서 8% 사이의 인원으로 분포될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의 가치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과학탐구의 과목들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전년도에 비해 어려웠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탐구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탐의 표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메디컬 중에서도 특히 한의대, 약대에서 사탐을 반영하는 대학의 입결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가치점 결과를 봤을 때 올해에도 역시 서울대에서는 과학투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올해 의학 및 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인원은 지역 인재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의대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31명이 증가한 1,475명이 선발될 예정이고요. 치의대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242명, 한의대는 234명, 약대는 723명, 수의대는 153명 선발 예정입니다. 이 인원들을 전년도와 차이를 살펴보면 의대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265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나군의 모집 인원이 200명 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치의대, 약대, 수의대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한의대는 전년도와 유사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대 일반 전형 최초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와 전년도에 가장 특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 가천대, 인하대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메이저 대학 중에서 가톨릭대를 지원하고 서울대 지원했던 학생들이 조금 경향이 바뀌어서 성대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으로서 아주대가 나군에서 전년도에 10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5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위권 의대 모집 인원들을 살펴보면 가군에서 235명, 나군에서는 233명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최초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속해 있는 강원대학교가 가군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가 6명, 이렇게 전남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동아대가 가군에서 모집하고 나군에서는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글로컬, 전북대, 조선대, 영남대, 부산대, 제주대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계명대가 다군에서 20명을 모집하고 동국대 YG 캠퍼스, 보신대가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꼭 경쟁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역인재에 해당되는 N수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의대 일반 전형의 최초 모집 인원을 변화를 살펴보신다면요. 가군에서는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인원으로 선발하고 있고 나군에서는 경북대가 전년도에서는 6명 정도 줄어든 인원을 선발하고 경희대와 단국대, 서울대, 원광대는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다군에서는 국립강릉원주대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6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에 그 학생들의 치의대의 어떤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가군의 조선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학과를 많이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군의 원광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가군과 다군에서는 의학학 계열로 많이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반학과 또는 의대를 제외한 의학학과에 안정 지원했던 학생들이 다군에서 국립강릉원주대 치의회를 많이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하대 의예과가 다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강릉 원주대 치의회과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의대 일반 전형 최초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군에서는 가천대에서 전년도보다는 3명이 줄어든 인원을 선발하고요. 대전대와 동신대, 부산대 한전원에서 유사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나군에서는 대구 한의대가 인문 자연 계열에서 각각 2명, 1명씩 줄어든 인원을 선발하고요. 다군에서 동국대 YG 캠퍼스가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가군의 가천대 또는 나군의 경희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다른 모집군에서는 약대를 지원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나군의 원광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가군에서는 고려대 일반공학과나 비수도권의 약학학과 또는 다군에서 어떤 상지대 한의학과를 지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대 일반 전형의 최초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에서는 강원대를 포함한 상당수의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 인원 중에 이제 강원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3명 줄어든 인원을 약대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나 국립모포대는 인원이 증가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나군에서 이제 대다수의 약대들이 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석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당히 증가된 인원들을 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군에는 세계대학, 계명대, 국립순천대, 제주대에서 전년도와 유사한 인원들을 선발합니다. 가군에 약대 지원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나군에서는 약대를 지원하거나 또는 서울대를 지원했던 것을 전년도의 지원 경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의대 일반 전형 최초 모집 인원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군에는 강원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충북대에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또는 경북대, 충북대는 줄어든 인원들로 선발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경북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고 전북대가 3명이 감소된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제주대는 다군에서 모집하는데요. 그 모집 인원도 전년도 대비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의 수의대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가군의 충남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서울대 일반학과나 또는 수의학과를 많이 지원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충남대에서 수의대 모집군이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올해 지원에 어떤 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학 및 약학계열 지원 경향 일반 전형 최초 모집 인원 기준으로 알아본다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의대가 190명이 증가된 인원을 선발하고 서울대, 연대, 고려대가 일반학과에서 115명을 더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선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고려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군에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하대 의예과는 다군에서 가군으로, 그다음 조선대 의예과, 충남대 의예과, 수의예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충남대 약학과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충북대 약학과 제약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집군이 변경된 대학들로 인해서 올해 입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한 학교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과 탐구 모두 지정 과목들을 폐지한 학교들이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가 있습니다. 수학의 지정 과목을 폐지한 학교는 강원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있습니다. 탐구에서 폐지는 성균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단국대, 한양대, 인하대에서 변화가 있고, 치의대는 단국대, 연세대, 그리고 약대는 단국대와 중앙대에서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변화 중에 이제 면접 방법이 변경된 대학으로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PF 방법에서 성적을 실제 5%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면접을 새로 신설한 대학은 한림대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학업 역량 평가를 도입한 대학이 부산대학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새로 신설한 대학이 우석대, 한의예과가 있습니다. 대학 환산점 영향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어 영역 3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유형 A와 B를 구분하는데 유형 B에서 국어 영역을 30% 반영합니다. 수학 영역을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6개 대학입니다. 영어 영역에서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있고요. 가점을 주는 대학은 전북대와 중앙대, 감점을 하는 학교는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충남대 등이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3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 관동대부터 한림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대학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성적 중에서도 이제 영어를 제외한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군에서는 강원대, 건양대, 울산대, 연세대, 나군에서는 아주대부터 연세대, 미래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대학들이,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영어를 제한 수학과 탐구 부분에서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지원을 많이 하는 메디컬 같은 경우는 영어 등급이 보통 대부분 1등급인데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의 비율이 어디가 높은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방금 보여드린 대학들은 수학과 탐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영어를 제외한 영역별 비율에서 국어와 수학의 조합이 수학 탐구보다 좀 더 많은 대학은 조선대, 서울대, 동국대 YG 캠퍼스, 대구 카톨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잘 못 보고 국어와 수학에 강점 있는 학생들이라면 조선대와 서울대, 동국대, 대구 가톨릭대 지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대를 제외한 치대, 한의대, 수의예과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군에서는 건국대 수의예과, 그다음에 조선대 치의예, 대전대 한의예, 동신대 한의예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서울대 수의예와 치의예과, 다군에서는 동국대 YG 캠퍼스의 한의예과. 이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참고했을 때 조선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80%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군의 상위권 대학 전공 자율 선택 관련 학과와 동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환산점 영향 요인들로는 수능 활용 지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와 변환 점수를 섞어 쓰는 학교, 그다음에 백분위를 활용하는 학교,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 이렇게 3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요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는 입시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학생이든 이 모든 것들을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꼭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수능 활용 지표가 무엇인지를 입시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 환산점에 영향을 주는 의대 가산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 부여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학과 과학 쪽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수학, 미적과 기하에 동아대는 3%, 순천향대학교는 10%, 아주대는 3%, 인하대는 3%, 강원대는 무려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는 과탐은 가산점이 없고 수학에만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탐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은 표의 아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투 과목에서 7%를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정 점수를 통해서 1, 2 또는 2, 2의 조합으로 3.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과목 응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전년도와 올해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올해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디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별로 반영하는 환산 점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남성여고 김영기 교장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참조한 건데요. 이분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대학별로 환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많이 하지만 실제 메디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환산 점수로 반영하더라도 그 환산 점수를 갖고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본인이 그 대학 내에서 합격권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수를 알아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등수는 저희가 이제 입시기관에서 많이 이제 표점이나 백분위로 입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적비, 백분위 누적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적비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대교육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누적비를 보시고 본인이 어떤 대학에서 좀 더 누적비가 좋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문제는 본인이 정확하게 몇 등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단순히 추정치를 통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꼭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의예과 중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의예과는 39개 대학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334명이 증가한 인원들로 총 1,475명을 선발합니다.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은 전년도 14개 대학에서 17개 대학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신설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입니다. 그다음에 가군에서는 16개 대학에서 15개 대학으로 변화되었고 나군에서는 15개 대학에서 17개 대학, 다군에서는 8개에서 7개 대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은 충남대와 조선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였고 인하대의 경우는 다군에서 가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군에서 가톨릭대학교는 면접을 5% 반영하게끔 전년도에는 PF였는데 올해는 5% 반영하도록 변화되었고요. 나군의 부산대는 학업 역량평가로 2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는 확통과 사탐이 가능한 대학들이 증가했던 사실입니다. 확통과 사탐이 가능한 대학들은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데 조선대는 탐구를 1과목 반영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대 메이저 대학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일단 메이저라는 표현을 쓰는 대학들은 상위 5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를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대학 중에서는 이제 서울에 소재한 서울의 주요 의과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의대, 올해 가장 인원들이 많이 증가된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룡이라는 대학들이 여기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립대학교, 그다음에 지방 사립의과대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의대 메이저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의대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메디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활용 점수가 무엇인지인데요. 단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인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지 최고 표준 점수를 쓰는지를 꼭 확인하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A, B로 구분하여 뽑고 A에서는 국어 20%, 수학 40%, 영어 10%, 탐구
30%를 반영하고요. B 전형에서는 국어를 30%, 그다음에 탐구에서는 20%를 반영합니다. 성균관대와 연세대는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받아주고 있고요. 사탐과 가탐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활용 점수에 따라서 꼭 본인의 어떤 등수가 바뀌기 때문에 활용 점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저희가 봤을 때 단순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와 최고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탐 2를 응시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겠고요. 최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울산대의 점수를 꼭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입시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메이저의 전년도 인원과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의 비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대학은 성균관대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지원자들이 서울대 많이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성균관대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고 성균관대는 면접이 PF 방식이기 때문에 면접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점수에 좀 좌측에 보이는 내용들은 누적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 합, 이렇게 표점 합, 이런 식으로 대학의 레벨을 보여줄 수 있게끔 표를 만들었는데 절대 이 내용은 배치표가 아니니까 어떤 순서상으로만, 대학의 어떤 순서상으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점수로 입시를 꼭 고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수도권 의대 대학 8개 대학들을 살펴보면 가군에서는 고려대, 그다음에 한양대, 가천대가 있었고 나군에서는 중앙대, 아주대, 경희대,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순천향대와 인하대 중에 인하대가 보이는데요. 인하대가 올해는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경희대는 상당수의 충원 인원들이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서 중복 합격된 학생들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8개 대학 중에서 조금 낮은 성적대로 전년도 성적대로 포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의대 수도권 8개 대학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신다면 지금 가천대와 인하대, 아주대에서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64대 1이었는데 충령한 합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희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보통 그 위에 급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학생들이 경희대를 좀 안정권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수능이 가장 잘 나온 학생들은 경희대를 나군에서 안정권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하대는 충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가군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수능 반영 비율에서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확통, 미적, 기하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회탐과 과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35%, 그다음에 국어가 좀 낮고요. 탐구 비중이 30%입니다. 활용 점수를 확인했을 때 가천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또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 표점은 낮지만 백분위가 높은 학생들이 가천대를 많이 선호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대 3용이 경부전 대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속해 있는 한림대학교가 나군에서 37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한림대의 전년도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한림대의 위치가 다른 대학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림대가 강원도 지역에 있지만 성적이 낮은 대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삼용이라고 해서 한림대는 대학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을 가군, 나군, 다군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용이와 경부전 대학들의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학 탐구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표준 점수와 변환 점수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순천향대학교는 100분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급의 삼룡이 경부전 대학 중에서 순천향대학교는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대 지방 거점 국립대입니다. 가군과 나군에서 주로 선발하고 있고요. 올해는 강원대가 15명을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지역인재 역시도 신설되었습니다. 자, 강원대 지역 인재 어떤 신설된 이 인원들이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올지가 많이 궁금한데요. 지역 의대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잘 살피고 최대한 원서를 마지막까지 경쟁률 살피면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선발 반영 방법이 수능 100%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강원대 지역인재 신설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얼만큼 낮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서 이미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를 구분하고 있었던 타 지역의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결과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영남 지역에 6개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의대 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대 내에서 하향 지원이나 좀 안정권 지원을 노리시는 분들은 영남 지역의 6개 사립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 사립대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동아대의 경우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누적 백분위가 0.75 정도였는데 동아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4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고신대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에서는 누적 백분위가 추정컨대 0.89 정도 컷이었다면 전년도에는 지역인재 1.6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대 지역인재가 신설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대학들을 좀 참조하시되 대신 동아대와 고신대는 강원대에 비해서 일반 전형 기준했을 때 좀 더 낮은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대가 이 대학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지역인재 역시도 성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이 대학들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의대 영남 지역 6개 사립대학교들이 주로 이제 100분위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과 미적과 기하 그리고 사회과학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은 동아대만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영남대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 기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학들 계명대부터 동국대 YG 캠퍼스까지는 확통을 제외한 미적 기하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6개 사립대학교의 전년도와 올해 인원들 변화를 좀 보시면요. 인원 변화는 크게 없는데요. 다만 이제 건국대에서 전년도 모집 인원보다 상당히 증가된 인원들이 선발되고 있고요. 선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 점수로 최고 표준 점수를 건국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대부분 100분위를 쓰고 있고 원광대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6개 사립대 중에서 조선대가 가군에서 올해 나군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는 100분위로 반영하고 있고 탐구를 유일하게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혹시 탐구에 한 과목의 강점이 있고 두 과목에서는 성적이 좀 불리한 학생들은 조선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의학과에 대한 확인 사항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치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라서 학부 체제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치의학과 3개 대학이 선발하는데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에서 선발합니다. 가군에서는 4개 대학, 나군에서는 5개 대학, 다군에서는 1개 대학이 선발하고요. 원광대는 사탐을 별도로 선발하고
조선대는 탐구를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한 과목 반영합니다. 경희대와 연세대는 확통과 사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외과 11개 대학의 가나 다군의 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군에서는 연대, 조선대, 전남대, 정부대 등이 있고요. 나군에는 서울대 비롯한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유일하게 국립강릉원주대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의학과에 보시면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대에서는 선발하지 않고요. 경쟁률이 전년도에 전남대와 전북대가 상당히 높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서울대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면접 성적도 포함한다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점수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또 최고 표준 점수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강원도에 속해 있는 국립강릉원주대는 100분위로 선발합니다. 한의예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예과의 체크할 사항은 전년도에는 지역인재가 2개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대전대 1개 대학으로 줄어들었고, 가군에서 4개 대학, 나군에서 6개, 다군에서 2개 대학이 선발합니다. 한의학과의 선발은 주로 활용 점수가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신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한의대학교의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한의학교 12개 대학은 과거에는 이제 인문, 자연 구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연계열 중심으로 통합 선발하는 추세입니다. 대전대학교와 동신대학교가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상지대를 살펴보면 상지대학교는 A와 B로 구분해서 뽑고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과탐을 반영하고 B 같은 경우는 사회와 사탐과 과탐 모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의예과 같은 경우도 100분위와 표준점수 또는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각각 다른데요. 어떻게 반영하는지,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신대는 유일하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의대, 치대, 한의대 지원에서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면접입니다. 면접은 의대의 경우에만 MMI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치대와 수의대에서도 MMI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올해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의대 면접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11개 학교고요. 성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그중에 4개 학교, 합불에 PF로 자료만 활용하는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MMI, 다중민의 면접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4개고, 인적성 면접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면접이 과거 전년도까지는 PF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 5%를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아래에 있는 의대 면접 일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면접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점수로 올해부터 반영하는 가톨릭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접은 여기는 이제 성적이 반영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잘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본인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면접을 보는 대학을 지원하거나 또는 성적이 좋다고 해서 면접을 기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면접이 있든 없든 간에 대학 지원에서 좀 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과 영향력이 있는 대학들로는 가톨릭대와 연세대가 눈에 보입니다. 가톨릭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성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낮은 성적 학생들도 면접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지원하는 학생들, 상향하는 학생도 꽤 보일 텐데, 또 반면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싶었다가도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거나 뭐 이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대나 성균관대, 특히 성균관대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면접이 PF 방식으로 면접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F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중에서 고대와 성균관대는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면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MMI 면접은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면접 방식인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면접 대비를 하다 보면 어떤 재심 면접처럼 정답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마음을 좀 오픈한 상태에서 면접을 대비한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 면접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대비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MMI 출제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이게 좀 좋은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MMI는 불합격을 꼭 시켜야 될 학생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누구보다 더 잘했다를 비교 평가하기보다는 의대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불합격이 꼭 되어야 할 학생들을 걸러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면에 큰 문제가 없다면 MMI에서 크게 어떤 감점될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 없이 MMI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I 예시로 인제대학교 문제를 보여드리는데요. 각 대학의 면접 기출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이 면접을 실시한다면 전년도에 어떻게 실시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접 문제는 보통 이제 상학 면접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들은 상학 면접 유형이 끝난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 유형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지원했을 때 꼭 고려하실 사항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지역 인재를 비롯해서 의대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변화된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의대는 대학 환산점을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대학이 어떻게 불리하고 유리한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수능 성적 대비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이 있다면 기출면제를 활용해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군에서 군들이 바뀐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군들에 대한 어떤 이동에 대한 체크 및 그다음에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영어가 난이도가 좀 쉬웠기 때문에 수시 2월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영어 성적이 좀 쉬웠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감소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역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꼭 입시 요강, 정확한 요강을 통해서 이월된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의 사탐의 표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치한 지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